어느 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은 부모님과도 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서 그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이삿짐을 나르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한 그날 밤, 가족들은 첫날 밤을 그 집에서 보내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고 모두 피곤한 몸을 이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아이들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그 소리는 무언가 명확하지 않은 말을 흘리고 있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바람에 의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아이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버지는 아이들의 방으로 가서 소리를 조사하기로 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그 소리가 벽 쪽에서 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다.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고 분명히 어떤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주민들 중 몇몇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을 돌렸고 말하기를 꺼려했다. 그중 한 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도 항상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가족은 단순한 헛소문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밤마다 계속되는 소음은 그들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썩 나가는 계단의 삐걱거림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정확하고 분명한 그 속삭임은 가족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전문가를 불러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전문가는 집 구석구석을 살폈고 지하실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종이 다발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에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일기에는 이전에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겪은 경험들이 적혀 있었고 그들도 비슷한 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다시 들릴 때마다 우리 중 한 명은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기묘하게도 이웃 마을로 나가는 길은 폭우로 산사태가 나 막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그 집에 가둬놓으려는 것처럼 결국 다음 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높은 침대에 피신시키고서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그 소리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그들은 방 안의 한 곳에서 흙먼지가 폴폴 날리는 숨겨진 지하실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열자 그곳에는 과거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힌 노트들과 몇 개의 인형들이 가득했다. 그 인형들에는 각각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들은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과 일치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는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 이름이 쓰여 있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족은 그 집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날 이후로 그 집은 다시는 입주자가 없는 채로 방치되었다고 한다. 직접 그 소리를 듣지는 못했으나 이 이야기와 함께 이 마을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소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말했다는 그 말을 영원히 잊지 못했다고 한다. 그 소리의 정체를 알기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당신은 이곳을 떠날 수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며 그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는 합니다. 다음은 그중 하나인 무섭고 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아니며 순전히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한 중소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오래된 전설로 유명한데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한켠에 있는 낡고 오래된 폐가에서는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조심했고 특히 해가 진 이후로는 그 주변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주인공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철수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오랜만에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여행지를 결정하던 중 한 친구의 제안으로 미스터리하고 스릴 있는 장소를 찾다가 철수가 어릴 적 외할머니 댁이 있는 이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지만 재미삼아 전설의 폐가를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도시에 내려와 외할머니 댁에 머물렀습니다. 외할머니는 철수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철수가 친구들과 폐가에 가겠다고 하자 깜짝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거긴 정말 가지 않는 게 좋단다. 거긴 저주받은 땅이야. 마을 사람들도 다 피하는 곳이란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은 외할머니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밤 그들은 폐가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불빛을 의지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폐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되어 부서져가는 집은 늘씬연스럽고 차가운 바람이 더욱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친구들은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가구들과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철수는 집 한쪽 끝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것을 펼쳐본 철수는 섬뜩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은 그 집에 살던 한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전쟁에 징병되고 홀로 남아 집을 지키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점차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깊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당황한 철수는 서둘러 친구들을 불렀고 그들은 모두가 함께 일기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창문이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한꺼번에 겁을 먹고 방을 빠져나와 밖으로 달렸습니다. 폐가를 빠져나온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할머니 댁으로 내달렸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외할머니는 묵묵히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폐가에서 겪은 일을 외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 집의 여인은 아직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이들에게 그렇게 서러운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더 이상의 탐험을 포기하고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후로 그 폐가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며 전설로 남았고 다시는 그 어떤 모험가들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폐가는 점점 더 허물어져갔고 마침내 마을의 숲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씩 밤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슬픈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곤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자리한 허름한 저택은 그 전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수십 년간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소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960년대에 한 부유한 가정이 그 저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들에겐 아름다운 딸이 있었죠. 하지만 소녀는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가족은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는 사라졌고 가족은 절망에 빠져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에서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렀고 마을에선 용감한 친구들이 모여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태호, 지민, 수연 이렇게 셋은 호기심에 이끌려 저택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주말밤 저택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두운 밤 셋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에 우뚝 솟은 석조 담장과 녹슨 철문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레 철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오랜 세월 방치되어 황폐해 보였습니다. 벽지들은 벗겨지고 바닥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민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여기 정말 소문대로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1층을 둘러본 후 2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들 바로 아래에서 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2층에 도착한 그들은 각 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태호는 소녀의 방이라고 추정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외풍이 심한 듯창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싱긋 웃는 소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거울에 비쳤고 태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편 지민과 수연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장식들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돌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기 전 한 소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그 소리를 듣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수연을 부축한 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출구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호와 지민은 당황했지만 출구를 찾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와 지민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세 사람은 소녀의 영혼이 집에 얽매여 있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진정시키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3은 다시 한번 2층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태호가 가장 먼저 소녀의 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낡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태호는 인형을 들고 소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도록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저택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느낌은 사라지고 대신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고 셋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택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녀의 영혼이
마침내 이승에 집착을 버리고 저 너머로 나아갔다고 믿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저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소녀의 집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